예, 저희가 7개 사례 중에 제일 먼저 제도 정책 분야에 발표를 할 텐데요. 제도 정책 분야는 대상과 최우수상의 그 심사는 들지 않고 어떻게 제도를 통해서 주민자치 정책들을 확산하고 확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할 순서 시흥시 최윤정 주민자치과장님을 모시고 시흥형 주민자치의 그 현수막 좀 들어주십시오. 크게. 시흥형 주민자치의 속도보다 방향,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에서 많이 오셨어요. 예. 시흥 한호성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흥 화이팅! 정의마을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제21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 우수 사례 중 제도정책 분야 발표를 맡게 된 경기도 시흥시 주민자치과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전국 지자체를 대표하여 제도정책 분야로 시흥시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흥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을 연계 통합한 시흥형 주민자치를 주제로 주민자치 속도보다 방향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시흥시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목표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추구하는 인구 57만의 대도시입니다. 서울대 시흥 스마트 캠퍼스를 중심으로 교육도시 시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 개발로 아주 역동적인 도시 시흥입니다. 그러나 이런 양적 성장에 비해 행정기관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양적 성장에 따른 마을 문제 해결은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이라고 생각했으며 시흥은 주민 주도의 시흥형 주민자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은 바쁘게 움직여왔던 시흥시 주민자치 활동 사진 영상입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일상이 멈췄습니다. 모든 것에 물음표가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나온 주민자치에 대해 하나하나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였습니다.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19개 동의 주민자치 회장, 사무국장, 동장과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흥시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회였습니다.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민간협력, 자치행정 4개 모든 팀이 주민자치를 향하고 있다는 공감을 하였고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받아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설명회를 계기로 주민들과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현장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찾아가는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동별로 주민자치에 대한 사업 설명과 건의사항 중심의 Q&A였습니다. 19개 동의 목소리를 다 담아내니 160건의 애로사항이 나왔고 이를 구분해서 정리해보니 총 9개 안건으로 추려졌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민간 TF를 구성했습니다. 9개의 안건을 해결하는 과정 또한 현장에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것이 아닌 주민과 함께 해결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임원 7명과 공무원 3명이 최소 인원으로 머리를 맞대고 안건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9개의 안건입니다. 결국 활동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해결을 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규정을 정하기 위한 운영 세칙 개정이 필요했고
수강료 운용 기준이나 실비 기준 정립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치회의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운영 방법에 대한 교육 욕구가 컸고요. 참여 예산에 대한 문제점과 건의사항도 치열하게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토론하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10건의 시흥형 주민자치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결국 9개 안건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사실 전문성 있는 대단한 책자는 아닙니다. 시흥시민 누구나 쉽게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최대한 짜임새 있게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의 전환 매뉴얼과 자치계획 수립 및 총회 매뉴얼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가도기 상황 속에서 주민과 행정 모두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뉴얼도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다 보니 관심 있는 몇 명만 볼 뿐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강사진을 양성했습니다.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회장,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모집하였고 앞서 보여드린 매뉴얼을 활용하여 교환을 만들어 주민자치 강사로 활동하며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잘 알고 주민자치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주민자치 회장, 사무국장 중심의 자치계획 교육 및 컨설팅과 주민자치의 전환을 준비하는 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은 주민자치위원 현장감 있는 강의로 각 동에서의 아주 큰 호응을 얻었고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을 뿐더러 저희가 공감하는 시흥형 주민자치를 정의할 수 있는 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전담 인력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소통과 학습을 통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과 역할이 많아짐에 따라 지원 인력의 충원의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전담 공무원 외에 주민자치 사무실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지원관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역할은 컨설팅 교육 지원 외에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회의 준비 등 각 동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의 가장 핵심입니다. 주민자치와 참여예산과의 연계 통합입니다. 통합에 대한 검토도 주민건의사항과 애로사항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을 2012년부터 10년간 운영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성과도 정말 많았지만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주민 제안 후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소극적이다, 사후 관리가 안 된다, 자치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예산이 너무 많다, 또 중복된다 등등의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주민자치회 연계하여 현장의 유연성 대응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계획과 참여예산의 추진 과정을 보면 의제 발굴서부터 사업 구체화, 부서 검토 후 주민총회까지 유사한 프로세스로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저희는 바로 이 점을 착안해서 연계와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통합으로 얻은 값진 성과는 무엇일까요? 네. 소통과 교육을 통해 점차적으로 연계 통합을 이룰 수 있었고요. 4개 동에서 점차적으로 12개 동으로 이루어냈고요. 자치계획과 참여 예산을 한 번에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함을 물론 덜어내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계 통합을 넘어 한 발짝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주민, 행정,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10년을 그리겠습니다. 현재 주민 참여 예산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백인 토론회, 포럼 등을 통해 주민 누구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받고 자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통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마을실행법인입니다.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실행법인 출범은 2021년 2월 행안부 지원으로 시흥시 매화동 주민자치 클러스터가 전국 최초로 출범했으며 2022년에는 2개소가 더 인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행법인은 주민 스스로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관리 운영하고 기반을 마련되었고, 주민 주도로 마을 문제 해결함으로써 마을 공동체의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자치 조직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잠깐 자랑 좀 하겠습니다. 시흥시는 박수 한번 해주시고 네. 시흥시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수상을 하였습니다. 화면과 같이 2020년부터 2022년 다양한 대회 수상을 하였으며 특히 본 박람회에 참여한 정의마을 방송국, 미디어로 통하다 우수 사례로 참여한 정왕이동 주민자치회는 2022년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최우수상을 수여했으며 현재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 30명이 이곳에 학습여행을 오셨습니다. 현장 부스에 마을 방송국을 설치해 놓고 운영 중입니다. 또한 방송국 외에 주민자치의 모든 것이 사실 1등인 동입니다. 꼭 오셔서 방송국 체험하시고 또 많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흥형 주민자치가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주민 스스로 고민하고 참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경청하고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담아 시흥형 주민자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시흥형 주민자치는 주민과 양방향 소통을 통해 학습하고 해결하며 탄탄한 주민자치 기반 마련과 주민자치력 향상을 통해 진정한 주민대표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시흥시 주민자치의 전환은 201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흥시의 19개 동은 각기 다릅니다. 마을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느끼고 합의될 때까지 행정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흥형 주민자치를 좀 더 알고 싶다면 유튜브 시흥자치TV나 주민자치를 검색해 보시고요. 시흥시 부스에도 리플렛을 많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겁니다. 다음.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췄던 시기에도 시흥시 19개 동은 주민자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민자치에 튼튼한 뿌리를 내렸죠. 이처럼 시흥형 주민자치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주민들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자랑할 만하죠. 예,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시흥형 주민자치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 2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PPT로 설명해 주셨지만 현장에서 주무과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는 행정의 마음, 행정은 어떤 마음들을 좀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이 발표에도 많은 행정의 공무원 선생님께들 오셨는데요.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주민자치는 그런 법적 검토로 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 쌍방향 소통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소통도 많이 들어야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행정에서도 그런 마음, 소통이라고 하는 게 경청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러면 과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 민간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아까 질문할 겁니다 할 때 질문을 조금 받아볼 걸 그랬습니다. 예, 제가 아까 어떤 질문을 드릴까요 했더니 아무거나 질문하라고 해서 제가 어렵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사실 나 봉사야, 나 봉사하고 있거든, 근데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같은 마음으로 나 이거 하고 싶고 이런 거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저희 행정은 어느 곳에 필요한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도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또 활동가 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9일에 준비차 같이 저희가 8명이 같이 왔었습니다. 주민자치 정의마을 방송국 팀하고 3박 4일 출장을 왔으면서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실 여행 온 것처럼 일했습니다. 제가 여행 온 것처럼 일하듯이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과장님. 예.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23년도 새해에 시흥형 주민자치가 상상하는 것, 이것만은 꼭 우리가 이뤄내고 싶다라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주민자치회와 그 참여예산이 완벽하게 통합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례 개정부터 하면 한 방에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다 된 다음에 조례가 이거라고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9개 동 중에서 지금 현재 12개 동이 통합됐고요.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17개 동이 다 통합해서 조금 더 쉽게, 조금 같은 일이지만 더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흥형 주민자치의 미래를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발표해 주신 우리 최훈정 과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